대세담론 정치와 과학의 융합과학 시간입니다. 초파리 유전학자 김우재 박사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잘 지내시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 뭐 하고 계세요? 요즘요. 예. 제주도 갔다 왔습니다. 제주도요? 네. 제주도는 왜 갔다 오셨어요?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됐나 확인하러 간 건 아니고요. 예. 부모님하고 여행 갔다 왔습니다. 아, 네. 뭐잘 놀고 계시네요, 그러면. 여기 좀 가는데 무섭더라고요. 아, 그래요? 제주도에 중국인들이 많이 온다 그래가지고 아, 비상령이 뭐 떨어지고 그런 것 같은데 사람이 없습니다, 별로. 아 그래요? 네. 뭐 사실 저는 예전에 네. 구제역이 막 이렇게 막 퍼졌을 때 돼지고기 열심히 먹었고요. 조류독감 퍼졌을 때 닭고기 많이 먹었고, 네. 뭐 이렇게 뭐 광우병 뭐 있을 때 소고기 많이 먹었습니다. 되게 굉장히 대접받으면서 잘 먹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다 큰일 나시는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잘 구워서 잘 먹으면은 상관없어요. 사실은 그 뭐 살아있는 뭐 돼지나 살아있는 닭한테 가까이 가는 게 문제지, 이거를 뭐 구워서 먹거나 조리해서 먹는 거는 사실 큰 문제가 없다라는 게 과학계의 의견 아닙니까? 이게 맞는데요. 예. 이게 민간요법 같은 게 많이 있잖아요. 아까 오다가 뉴스를 봤는데 예. 육군에서 예.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책이라고 생양파를 반으로 쪼개가지고 네모반에 놓으라고 지시가 내려왔대요. 아, 그게 예전에 사스 때 김치 많이 먹으면 사스 안 걸린다라는 마늘과 아니 김치를 이게 먹으라고. 무슨 그냥 민간 단체나 이런 회사에서 했으면 제가 예, 그러려니 예. 하겠는데 대한민국 육군입니다. 그러게요. 예. 과학자가 왜 필요한지 아시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지금. 도대체 이게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아. 이게 절박하다는 건 알겠는데 예. 이거 듣는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딱 하나는 손을 진짜 자주 씻으셔야 돼요. 손이요. 그 에탄올 같은 세정제 있죠. 예, 예. 그 에탄올 들어가 있는 거. 70% 에탄올 정도의 그러니까 제일 알코올, 좋거든요. 소위 말하는 알코올. 예. 100% 알코올이 좋은 건 아니고요. 예. 알코올에 물이 약간 섞인, 알코올 70%에 물 30% 정도 섞인 게 아마 세정제거든요. 예, 예. 그게 좋은 게 그러면 바이러스 다 죽어요. 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는 다 죽습니다. 아, 그래요? 왠지 아십니까? 왜요? 제가 박사학위가 뭔지 아십니까?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유전학, 제 박사학위가 분자 바이러스학입니다. 아, 분자 바이러스와. 근데 제가 바이러스 만져보지 않고 졸업했지만 예. 바이러스학 실험실에서 졸업을 했죠. 예.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겉이 지질로 쌓여 있어요. 음. 이 지질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흔히 얘기하는 뭐 지방 뭐 이런 지질인데 예. 그 지질이 알코올에다 녹아버리거든요. 아. 알코올이 들어가면 지질이 다 쪼개져 버려요. 예. 근데 그 안에 있는 유전 물질은 RNA라는 거거든요. 음. 그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예. 그럼 이 껍데기가 없어져 버리면 바이러스는 숙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알코올로 손만 잘 소독을 하셔도 예.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지 않는다. 그리고 마스크는 말이죠. 예. 저희 병에 안 걸린 사람이 쓰는 건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음. 병에 걸린 사람이 써줘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기침을 하면서 분말로 쫙 퍼지는 걸 막아줘야 되죠. 보통 이 그러니까, 마스크 예. 쓰시는 분들 지금 마스크 천지지 않습니까? 예. 뭔가 들어오는 걸 막겠다고 생각하시는데 손으로 코 만지면 끝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손을 더 자주 씻는 게 마스크 쓰는 것보다 효과가 있다. 이 얘기는 꼭 더 많이 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스크 쓰고 계신 분들이 많아지니까 제가 굉장히 감사해요. 왜요? 저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침을 해도 네네네네. 이게 안 나니까 내가 안전해지는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죠. 그래서 예. 한국에 그렇게 급속하게 퍼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속보가 떴는데 예. 한국에 2명 추가 확진자가 나왔고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2차 감염이에요. 2차 감염. 한국에서 걸린 분한테 감염이 된 거예요. 세 번째 확진자, 그 많이 돌아다니신 분, 그분한테 이제 전염됐다라고 하는데, 네. 그 얘기는 이제 아까 처음에 저희가 했습니다. 네네네네. 어쨌든 오늘 가져온 얘기는 뭐 이 뭐 예방법 이거는 뭐 아니고 좀 네네.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더 이제 역사적인 얘기, 전염병과 관련된 네, 그렇죠. 그런 얘기를 좀 들고 오셨어요. 지금 이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예. 이 바이러스학이나 전염병학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사스, 메르스 이런 거는 그냥 이니 바퀴도록 들으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공포가 굉장히 많이 퍼져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 공포가 왜 생기는지도 중요한데 그 과학적으로 하나 아셔야 될 건 예. 전염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전염력. 그러니까 전염력. 얼마나 빨리 퍼지느냐. 예. 광범위하게. 이게 지금 이 전염 속도에서 굉장히 빠른 편에 속하거든요. 예. 이번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예. 근데 치사율은 그렇게 높진 않아요. 지금까지는. 예. 치사율은 지금까지 한 2%? 2에서 뭐 4% 정도로 정도라고 추정을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높은 예. 치사율은 아닙니다. 근데 메르스가 치사율이 40%에 육박했어요. 30대 30에서 중반. 40%. 예, 그러니까 예, 메르스가 그래서 위험했거든요. 예. 예. 근데
이 원래 이 전염병 학에서 일반적인 이론인데요. 감염률과 치사율 사이에서는 반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률이 더 클수록 네. 치사율은 낮아지는 게 보통이에요. 왜 그런지 왜냐면 아십니까? 오랫동안 살아 있어야지 이거를 다 퍼뜨리는데 걸려서 바로 죽으면은 번질 기회가 없잖아요. 맞나요? 그게 이제 진화생물학의 일종의 법칙 같은 건데 숙주가 죽어버리면 숙주가 치사율이 높아서 죽어버리면 예. 바이러스가 다음 숙주에게 갈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의 독성이라는 게 그렇게 순식간에 적응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예. 그게 되게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이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스하고 메르스의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스 때는 좀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빨랐거든요. 예. 근데 그래서 오래 갔어요. 한 1년 정도 갔죠. 굉장히 근데 메르스는 오래 굉장히 짧았어요. 한 예. 2, 3개월밖에 안 갔거든요. 예. 치사율이 높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중간 정도에서 아마 결정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 4, 5월 정도 되면 대충 이 판단이 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4, 5월 얘기를 하셨습니다. 맞는지 네. 틀리는지 저희가 한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네. 예. 자, 근데 사실 전염병이라는 게 네. 뭐 사스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옛날에 신종플루라고 불렸던 게 사실은 독감이에요. 지금 A형 독감이죠. 독감, 네, A형 네. 독감. 네. 근데 최근에 그 언론 보도를 보니까 미국에서 독감으로 4,800명이 죽었다. 한 세 달 만에. 그거보다 더 놀라운 건 예. 970만 명이 감염됐습니다. 970만 명, 한 1,000만 명, 거의 1,000만 명이 네. 독감에 감염이 됐다. 됐고 4,800명이 죽었어요. 4,800명이. 하지만 우리 이거에 대한 뉴스 별로 못 들어봤죠. 그러게요. 왜 그럴까요? 원래 매년 그렇게 죽어서? 그 독감이라는 거는 예. 우리가 위험하다는 건 알아요. 치사율이 예. 높거든요. 치사율이 그렇게 높진 않지만 한 0.5에서 1% 정도 되는데 감염률이 엄청나게 빨라요. 그래서 엄청나게 빠르죠. 몇백만 명 감염되는 건 금방이거든요. 저도 지난 독감 걸리지 않으셨어요? 독감 걸렸어요 그때. 그렇죠. 근데 살아계시잖아요. 살아있으면 안 되나요? 괜히 죄책감이 드네요. 갑자기 살아있으니까. 살아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독감이라는 거는 우리가 백신도 있고 예. 치료제도 있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해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공포심이 그렇게 강하진 않은데 예. 이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게 제 생각에는 이 불확실성에서 오는 공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일단 치료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 예. 상당히 지금 불안해하는 그렇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치료제가 나오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바이러스를 인류가 지금 처음 맞닥뜨린 거예요. 이 바이러스를. 예. 그러면 이걸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는 데는 몇 년이 걸립니다. 아 그래요? 그냥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호주에서 뭐 치료제가 나왔는데 임상 실험에 1년 정도 걸릴 거다라는 뉴스가 엊그저께 나오긴 그렇죠. 했어요. 임상이라는 게 아무리 빨리 해도 6개월에서 1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임상 3상까지 통과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저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심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빨리빨리 막히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중국 정부가 지금 대응하는 것도 굉장히 신속하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이 가짜 뉴스하고 우리가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정말 이상한 혐오와 그다음에 이런 이방인 혐오와 막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게 좀 더 보기가 좀 심하더라고요. 혐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뭐 여러 뭐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중국에 대한 혐오, 중국인에 대한 혐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 언론은 대림동 시장에 가서 여기가 비위생적이다라고 뭐 이런 사진들과 함께 했는데 지금 거기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진 것도 아닌데 거기에 가서 지금 뭐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이 타이밍에 왜 그게 저럴까라는 이제 생각도 그런 들고. 사람들을 탓하거나 개몽하거나 하는 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중국에서 시작됐으니까 네. 아 중국 진짜 지저분하고 왜 박쥐를 먹냐 이런 얘기를 지금 예.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 인수 공통 전염병의 역사는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예. 그리고 원래 바이러스가 이 동물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돌다가 네. 우리도 모르는 이상한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인간한테 감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 예, 그거는 예측을 못해요. 예. 근데 이번에 그거에 중국에서 첫 시작이 일어났을 뿐이지 예. 그건 어느 나라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 이 모든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모든 죄악을 중국에 돌린다. 예. 그리고 중국 사람들의 문화에 돌린다. 저는 이건 굉장히 큰 혐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중국에 대한 혐오보다 더 놀라운 건 이번에 그 우한에 있는 교민들을 데리고 올 때 예. 트랙터로 길을 막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주민들이. 일부가. 그러니까 진천 주민들이 네. 아직 데려온 건 아니고 거기에 이제 뭐 공무원 그
연수원 같은데 가는 길을 지금 막은 상태였다라는 저는 거죠. 그런 것들이 오히려 혼란을 더 키우고 이런 걸 막는데 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우리가 그럼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저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 저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과 정부가 진짜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예, 육군처럼 막 이상하게 막 양파 같은 거 이렇게 하고, 예. 또 자유한국당처럼 이상한 막 그 가짜 뉴스 같은 거를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저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혐오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더 얘기를 해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낯선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공포심을 느끼는 거는 인간 본성이라서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재미없으면 책임지실 건가요? 과학적으로 굉장히 재밌습니다. 아, 그래요? 예. 자, 이방인에 대한 혐오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영화로는 좀비나 이런 걸로 나타나기도 해요. 좀비, 예, 좀비 예. 영화 한국 사람들 굉장히 많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제일 유명한 게 워킹 데드 미드 그렇죠. 시리즈가 있고 네. 부산행 지금 화면도 나오는데 부산행도 굉장히 유명했어요. 이상하게 서양 문화에서는 좀비라는 게 네. 굉장히 큰 컬처예요. 음. 그리고 이방인에 대한 혐오도 예. 그리고 우리도 그렇지만 굉장히 많이 퍼져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예. 추운 지방과 더운 지방이 있어요. 온대 더운 지방과 추운 지방. 예. 어느 지방의 이방인 혐오가 더 심할 것 같아요? 추운 지방 아니면 더운 지방? 추운 지방이요. 왜요? 뭔가 꽁꽁 싸매고 있는 것에 대한 공포, 뭔가 총이나 무기를 숨기고 있지 않을까에 대한 공포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혹시? 정확하게 틀리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예. 더운 지방, 온대나 더운 지방으로 갈수록 이방인 혐오가 심해지는데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아니, 이건 사실이고, 예. 이거에 대한 설명은 굉장히 다양해요. 예, 근데 예. 그 중에 하나의 설명이 진화심리학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뭐 그렇게 굉장히 신빙성 있는 학문은 아니지만, 그럴듯해요. 그래서 이걸 영어로 Justice So Story라고 그러거든요. 예. 한번 들어보세요. 예. 더운 지방일수록 음식이 더 빨리 상했겠죠, 옛날에. 냉장고도 없었어요. 뭐 그렇겠죠. 예. 자, 그리고 더운 지방일수록 그러면 전염병이 더 빨리 퍼지겠죠. 뭐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더운 지방일수록 뭔가 새로운 부족 사람이 들어오고 하는 것을 극도로 꺼렸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그러니까 식의 그게 일종의 문화로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북유럽이나 추운 지방으로 가잖아요. 예. 거기는 이방인을 굉장히 환영하는 풍습도 있고 적대시하는 풍습이 옷을 없다고 해요. 두껍게 입었는데 그 안에 칼을 갑자기 빼가지고 난동을 부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한 사람이지만 예. 전염병이 퍼지고 수백만 명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기억이 계속해서 이렇게 전승되어 내려와서 이런 이방인 혐오에 대한 거는 우리 문화 속에 그리고 우리 유전자 속에 어느 정도 각인이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사실 이런 전염병이 퍼졌을 때 그 이방인 혐오가 덧붙여지면 예. 굉장히 정말 공포스러운 사태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영화에서 보는. 예를 들면 어떤 공포스러운 예를 들어서 거죠? 저는 지금 저 트랙터로 길을 막은 게 그 전초라고 생각해요. 공포스러운 예, 거의 공포가 낳은 일종의 과민 반응이죠. 근데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치료제가 없는 바이러스가 를 가진 보균자가 우리 마을에 와서 행여나 전파시킬 수 있다라는 우려가 그렇죠. 그럴 수 있다고 상당히, 생각합니다. 예, 예. 제가 그 진중권 교수를 비판했던 것과 똑같이 그런 분들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저는 그런 분들을 비난하고 타박하고 조리돌림 해봐야 바뀌는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처럼 권력을 가진 하나의 정당이 네. 뭐 중국인 입국을 모두 막자. 예? 뭐 이런 식으로 막 사태를 조장하고 하는 건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것에 대한 어떤 해결책으로 예. 보건복지부를 개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지금 행정까지 뛰었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예, 이게 예. 저는 이게 계속해서 지금 메르스 사태 때 우리 굉장히 고생했잖아요. 고생했죠. 그죠? 예. 지금 보건복지부라는 게 보건과 복지가 어떻게 보면 어울리지만 어떻게 보면 전문 분야는 굉장히 다른 분야입니다. 다른 분야죠. 근데 그런 정부 부처가 굉장히 많아요. 일단 과기정통부부터 일단은 굉장히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도 가르자.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을 옛날처럼 떨어뜨려 놓는 게 맞다. 왜냐하면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우정본부가 들어가 있거든요. 있죠. 예. 우체국이 들어가 있다고요. 우정국이 있어요. 어울린다고 정보통신이니까.
원래 그 우체국 배달하면서 이 정보통신이 발달을 한 거예요. 원래 전통적 그 옛날에 그래. 따라서. 옛날에 그런 거죠. 우체국 무시하십니까? 지금 금융의 첨단인데. 우체국이 지금. 이메일을 취급하진 않잖아요. 지금도 그 물류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금융과 뭐 다 합니다. 아니 근데 중요한 건 아니 저는 그건 다 차치하고라도 보건과 복지는 좀 갈랐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역대 장관 중에 보건 쪽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대부분 낙하산이었던 걸로 저 기억을 하는데요. 대부분 복지를 한 사람들이고요. 복지도 대부분 낙하산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유시민 장관 같은 분은 경제학을 전공하신 분이죠. 그분은 그냥 정치인이었죠. 정치인. 뭐 본인은 잘하셨다고 생각하지만 보건 쪽에서는 전혀 모르는 분이죠. 그리고 보건 쪽 전문가가 제가 알기로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한 게 2번인가 3번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컨트롤 타워라고 하잖아요. 이런 전염병 사태에서 컨트롤 타워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 컨트롤 타워가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도 제가 알기로는 복지 쪽 하시는 분인데 사회복지학을 하신 분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분이 컨트롤 타워면 밑에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너무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무시하시는 그건 말은 아니에요. 지금 정부는 괜찮겠지만 뭐 이상한 대로 정권이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경험했던 사태들이 고스란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너무 지금 좌편향된 발언하시는 거 아니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스템적으로 보건부와 복지부를 갈라놓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좋은 일 중에 하나다. 그리고 정부 부처들도 옛날처럼 다시 과학기술부도 분리시키고 이런 일들을 전문가스러운 일들을 좀 해나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거시적인 안목을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거다. 그렇군요. 근데 저희 코너 이름은 정치와 과학의 융합과학 시간인데 뭔가 융합을 하지 않고 계속 쪼개자고 말씀하시니까 뭔가 좀 정체성이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이게 드네요. 중요합니다. 이게 그런 농담 재미없고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예를 들어 보십시오. 지금 돼지 황열병을 우리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막은 거 기억나십니까? 뭐 돼지 황열병으로 우리가 집단 폐사 안 시켰잖아요. 북한은 돼지가 다 죽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나만 안 죽었죠. 안 죽지는 자, 않았죠. 그 사람들 영웅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이름 한 명만 대보세요. 그걸 주도한 사람. 이국종은 이름 아시죠? 근데 이 돼지 황열병을 주도한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그것까지 제가 알아요. 자, 이게 또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주가까지 떨어지고 난리가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타격이 있어요. 자, 이런 문제들의 전문가와 이런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정말 귀중한 자원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리더십을 가지고 권력을 가질 수 있게 해줘야 돼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만 이 사람들을 찾고 터지지 않았을 때는 이 사람들을 개차원 취급한다. 여기 과학기술자들이 얼마나 중요한 인력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과학 기술자들을 더 우대를 하고 그분들이 자유롭게 또 연구도 하고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 잘 대처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 전혀 이견은 없어요. 다만 이제 부처들을 다 쪼개는 게 정말 효율적인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 생각들이 또 다를 수 있죠. 하지만 이런 이 컨트롤 타워에 전문가를 앉히는 거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고려 이런 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몇 가지 좀 뭐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감염과 전염이 좀 우리가 혼용해서 쓰는 것 같아요. 감염과 전염은 뭐가 다른가요? 모릅니다. 모르세요? 그것도 모르시면 어떻게 지금 과학을 하시겠다고? 제가 좀 이렇게 아주 작은 미세한 것들에 대해서 잘 알거든요. 분자라든가 이런 것들. 제가 분자 생물학자 아닙니까? 그리고 바이러스학도 저는 분자 바이러스학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사람까지 이 감염, 전염 이런 것들은 역학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제가 역학이라는 건 알아요. 그 역학 에피데미올로지라고 할 거예요. 아마. 근데 그런 역학은 제가 수학을 잘 못해서 잘 모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괜히 질문을 드렸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자. 아까 전에 좀비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아까 전에 질문을 드리려다가 제가 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좀비 얘기를 할게요. 이 좀비물이 인기인 이유는 인간의 본능적인 공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물리면 무조건 된다라는 거. 이게 그래서 전염병하고 지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좀비랑 드라큘라 이런 거에 공통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게가 있나요? 물려야 감염이 돼요. 물려야. 그리고 피와 관련이 있어요. 피와 관련이 있다.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그게 아마도 그런 설명이 있어요. 인류학적인 설명이 있는 게 우리 몸에 있는 피는 원래는 보통 때는 몸에 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에 대한 혐오가 왜 생겼냐고 생각을 해보면 많은 박테리아성 질병 같은 게
이 피로부터 전염됐다는 걸 원시인들이 알았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박테리아들이 보통 보면은 피에 들어가서 감염을 시켜서 사람을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알았던 거죠. 옛날 사람들도 그렇죠. 뭐가 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저 피가 산으로 노출되면은 큰일 날 수 있다라는 그렇죠. 옛날에 거는.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피는 신성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게 문화권마다 다 남아 있는 게 있어요. 예. 그리고 여성들의 월경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더럽게 취급을 한다든가 하는 문화가 옛날에 있었죠. 불길하거나 더러운 그렇죠, 것으로 그렇죠. 봤죠. 예. 아마도 본능적으로 이런 피가 밖으로 나온다는 것이 어떤 전염병을 일으키고 이러는데 원인이라는 거를 알고 있었던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좀비도 보면은 이게 공기중으로 감염되는 영화는 거의 없어요. 좀비 그렇죠. 영화 보면은 예.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물려야만 감염되고 예. 좀비랑 이렇게 닿아도 감염이 안 돼요. 그러게요. 사실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죠. 물려야만 감염되는 질병은 없어요. 근데 물리고서 신기한 거는 굉장히 빠르게 반응이 일어나요. 그런 것도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피를 뭐 돌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물리자마자 2초 만에 갑자기 일종의 뭐 좀비가 되는. 문학적인 어떤 예. 뭐 상징이나 이런 은유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하여튼 그 좀비 영화는 이런 우리 조상들이 겪은 여러 그 전염병에 대한 기억들이 하나의 문화적 상징으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그게 굉장히 공포심을 조장하는 것도 있어요. 이런 사태에서 사람들이 그렇군요. 이런 사태 겪으면 그거 생각하거든요. 아. 부산행 막 이런 거. 부산행. 예, 그럼 이게 굉장히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부산행 영화에 다 뭐 안 보신 분도 있겠지만 좀 뭐 어차피 오래된 영화니까 뭐 네. 스포일러를 말씀드리면은 거기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 하나가 있어요. 네. 이제 공유를 비롯해서 주인공을 비롯해서 일행들이 네. 칸을 여러 개를 거쳐서 왔는데 네. 거기에 생존했던 사람들이 문을 안 열어줍니다. 그렇죠. 감염됐을지도 모른다라고 해서 문을 안 열어주는데 김의성 배우가 안 열어주죠. 김희성 씨가 이제 네. 주도를 해서 안 네. 열어주는데 네. 그거를 보고 좀 뭐 분노한 다른 분들이 한 분이 저쪽에 열어가지고 이 공유 일행만 살고 이 안에 죽여버리죠. 네, 네. 이렇게 그 차별을 했던 사람들은 다 학살을 당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우리 안에 어떤 차별, 우리 안에 공포 이런 공포적인 상황이 왔을 때 누군가를 고립시키고 따돌리려고 하는 그런 우리 안에 그런 내재적인 성향들에 대해서 경고를 한 게 아닌가 그런 해석이 좀 가능하더라고요. 저는 인정하고요. 예. 이런 사태에서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건 과학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제한돼 있어요. 아무리 속도를 빨리 해도. 근데 네. 이런 사태에서 우리가 빠르게 더 효과적으로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건 사회과학적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공포나 이런 것들의 부질없음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챙겨주고 이웃으로 보살피려는 어떤 그런 우리 본성과 반할지라도 네. 공포심이 본성을 이렇게 막 자극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근데 우리 일반인이 하기는 어렵고 예. 우리가 아무리 하더라도 권력을 가진 분들이 좀 이런 시스템을 이번에 충남도지사 발언 보니까 굉장히 멋있게 잘하셨더라고요. 예. 강력하게 그런 리더십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감기 조심하십시오. 아, 예. 자, 결론은 양파를 아무리 깔아놓거나 먹어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염증은 예방할 수 없다. 육군 반성하십시오. 육군 반성하십시오. 네. 예, 감기가 아니라 김치를 먹어도 절대 예방이 안 된다라는 거. 알고 손이나 계시고. 자주 씻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초파리 유전학자 김우재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